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이죠. 오늘 시장 보합권에서 방향성 탐색하다가 엇갈렸는데 그래도 비교적 좀 잠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뜨거웠던 종목들, 섹터들 한번 두 분과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자,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 종목을 추려냈습니다.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수급에서는 우선 이 자동차 관련주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이 다음 주에 상호 관세 조치에서 자동차가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에 오늘 기아와 현대차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죠. 여기에 화신도 오늘 매매 상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도 오늘 기관의 수급 힘을 받았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저희가 베스트 30에서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외국인 매집 속에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속캠과 관련해서 오늘 TLB가 이틀 연속 시장에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자, 베스트 30 살펴봤는데 두 분은 어디에 집중을 해주셨을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첫 번째 어떤 거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동차 종목을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 종목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현대차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 종목을 좀 봐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제 한국 증시를 어찌 보면은 좀 움직이는 가장 큰 수급 주체 중에 하나인 외국인이 방산이나 조선 쪽에 이제 수급이 몰리고 있었다면 지난 한 달간의 흐름과는 다르게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은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든지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는 고점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자동차 쪽으로 좀 흘러들어가고 있다라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 흐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자동차들이 조정을 딛고 좀 올라설 수 있을 만한 좋은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본격화된 이후에 과연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섹터라고 하면 경기 민감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불경기가 심화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주식을 사는 게 맞을까 좀 생각은 하지만 보통 이런 이 경기 민감 업종들은 이 불경기가 극에 달했을 때 거기서부터 바닥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기상으로 정말 이제 최극단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것은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상 바닥을 칠 때쯤 오히려 경기 민감 업종은 바닥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24년도 작년에는 미국에서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민감 업종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버티고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외형 확장을 해나가는 기업은 향후 이제 호경기가 왔을 때 이 시장을 모두 장악하면서 수혜를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 업종은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고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유율을 늘리는지 그리고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현대차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에서 누적 판매가 현대 기아차 그룹이 3천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전기차나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차세대 이제 어찌 보면 친환경차 차량으로서 계속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한 번에 이제 넘어가는 게 좀 무리가 있다라고 평가받다 보니 하이브리드 쪽으로 이제 수요가 좀 몰리고 있는데 현재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미국의 이 리쇼어링 정책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관세에서도 비교적 다른 기업들 대비 좀 자유로운 동맹국의 핵심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현대차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선취의 관점으로 볼 만한 좋은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차 살펴봤습니다. 사실 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보유하신 분들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대표님이 불경기의 생존 혹은 외형 확장하는 기업은 호경기를 기다리면서 주목하자는 점은 저희 방송에서도 자주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현대차 저희가 미리부터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화진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봅니다. 어떤 거 볼까요? 네,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네. 물론 이제 코로나 때 물론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특히 프랑스 이제 법인 여러 이슈도 있었긴 했지만은
중요한 건 사실 중국 관광인이 인바운드가 얼마만큼 많이 나오느냐 이게 주요 핵심 포인트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지난주에 일단 경주에서 얘기가 나왔던 이제 중국의 이제 무비자 이제 관련 이슈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오늘 문양근 이제 대표가 이제 지분 확대까지 일단 나왔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지금 전체 매출 비중에서 중국 관광인 매출 비중이 한 30%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 매출에서 특히 올리브영 쪽에서 나오는 이제 세금 환급 이슈 매출이 대략 한 25%, 나머지 25%가 우리 흔히 의료 관광 뭐 이슈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부분 네. 미용 쪽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관광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큰 이슈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2016년 그 당시 흔히 우리가 마스크팩이나 이제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 이슈가 한참 많았을 때 그때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이 한 8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전년도 이제 인바운드 관광객이 대략 한 460만 명이었죠. 그러니까 거의 한 55%, 56%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만약에 올해 무비자 이슈가 본격적으로 이슈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전년 대비해서 600만 명에서 한 700만 명까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중국인 관광인 매출 비중이 훨씬 더 이제 클 걸로 보이고 있죠. 물론 거기다가 이제 그 마진율 자체도 훨씬 더 전년도에 5% 이상 좀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성 아마 커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전년도 매출액이 한 1,200억에서 대략 한 영업이익이 200억인데 이게 중국인 관광을 제외하고 올해 한 1,700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본격적으로 무비자 이슈가 되게 되면은 대략 한 2,000억까지 매출액이 좀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예전에 대만도 그랬고 일본도 그렇고 태국도 그랬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그 무비자 면제된 이슈 이후에 관광객이 얼마만큼이냐 대부분 40~50% 그 해에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난 이제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글로벌 텍스프리는 물론 이제 뭐 잠깐 한 3~4일 정도 주가가 올라왔고 물론 외국인 매수도 빠르게 5일 연속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적에 대한 향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물론 추후에 뭐 에이펙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도 참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중국과 한국과 관련된 한한령 해제 이슈나 이런 국내 이제 비자 면제 이슈가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상반기에 저는 뭐 중국 쪽 관련해서 좀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텍스프리도 그 중에 탑픽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과 최근 기세가 좋은 글로벌 텍스프리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저희 방송국이 명동 가까이에 있어서 네, 맞아요. 또 중국 관광객들의 증가세를 좀 체감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비자 면제 관련해서 더 기대감도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에서 투자 포인트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한마디로 정리해볼게요. 대표님 먼저 현대차 정리해 주시면요. 네, 결국 시장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건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조선 다음, 방산 다음으로 선택한 건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만한 섹터로 다음으로는 이제 자동차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이 향하는 곳 자동차 주목해보자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글로벌 텍스프리는요? 항상 글로벌 텍스프리가 코로나 이후에 한 6,000원대 2번 정도 이제 진입을 했다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물론 이제 중국과 관련된 신뢰도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번에는 충분히 달성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6,000원 이상 좀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000원대 돌파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대표님 두 번째 어떤 거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솔리드라는 종목 준비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5G 과거 이제 얘기가 나올 때 뭐 4G부터 5G, 6G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5G라는 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주목해봤던 이유는 AI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네. 여기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했다라고 보거든요. 결국 이제 AI를 구동시키기 위한 통신망 역시도 같이 수혜를 볼 것이다 많이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AI 산업이 생각보다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늦게 개화기를 맞이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한 말 정도 이때부터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하에 AI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각종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핵심 소프트웨어 중심축 역할을 해주는 게 AI인데 AI가 뭐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도 했고요. 계속 뒤로 딜레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야 이제 AI 반도체 어찌 보면 이제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딜레이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거기 관련된 뭐 통신망이라든지 뭐
암호 관련된 종목들도 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인프라가 갖춰진 이후에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 4분기, 지난 작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실적이 이미 벌써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준수하게 성장해주고 있었는데 주가가 어찌 보면 기대감이나 수급이 많이 들어오질 못해서 성장 대비해서 주목도가 없다 보니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실적이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만큼 또 폭발적인 슈팅이 한번 나와줄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는 관공서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국가 단위로 사업을 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게 되면 좀 꾸준하게 좀 더 긴 호흡으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픈랜 관련 이제 본격 성장 수혜를 솔리드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만큼 이 미국에서 오픈랜이 성장을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은 솔리드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볼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마저도 이제 주파수 경매를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를 본격적으로 볼 만한 게 저는 핵심주 종목으로 솔리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경매를 우리가 이제 가장 솔리드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로 보시는 게 맞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올해 내년으로 가면서 주파수 경매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파동이 나올 수 있겠다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 이전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좀 올라갈랑 말랑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주기는 했는데 2년 동안 그다지 뭐 높은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뭐 2022년, 23년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이땐 긴축이었다 하지만 24년도에도 이렇다 할 만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주봉상 차트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과거 이제 저항을 맞았던 자리 대비해서 이제 돌파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지까지 확인시켜주고 있는 자리가 최근 눌림목 자리예요. 그래서 매물대 돌파 이후 눌림목 타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니까 사실 과거 대비해서 이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이제 터지면서 매물대를 돌파한 최근의 타점을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매수 자리로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니까요. 좀 한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주식으로 솔리드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리드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분명 있고 지금 타점도 관심 있게 볼 수 있게 나오고 있다. 중기적인 관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과장님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어떤 걸까요? 네, TLB입니다. 뭐 최근에 그 젠슨 황 대표가 했던 GTC 2025부터 굉장히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소켓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물론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ESSD 모듈이나 기본 메모리 모듈 쪽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물론 이제 TLB는 ESSD 쪽의 모듈이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중국 쪽 특히 이구하신 정책에 따라서 IT 전방 수요가 이제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을 봤을 때 모바일 쪽에 대한 ESD 모듈이 올라가고 있고, 물론 최근에 덱테크놀로지 대표도 PC 쪽에 대한 수요 성장 하반기 쪽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물론 그때는 이제 윈도우 10 종료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PC 수요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본 본질에 대한 사업도 충분히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 회사는 새로운 신제품인 CXL이나 소캠이나 이제 여러 이제 새로운 이제 모듈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캠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나 혼용으로 쓸 수 있는 역할로 이제 모듈려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신제품이고 그만큼 이제 캐파 자체도 물량이 확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도 추후에 일단 비싸겠죠. 물론 이제 소켓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저전력으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발열에 대한 절감도 충분히 좀 부각받을 수 있다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블랙엘 울트라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HBM 4단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향후에 성장성이 크게 좀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TLB가 단순하게 저는 소켓 때문에 이제 올랐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전 사업에 대한 수요와 기존의 새로운 출시 이후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부각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뭐 전분기 실적, 전년도 실적 사실 그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신텍과 함께 뭐 TLB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과 두 번째 그룹 만나본 종목 TLB입니다. 지금 전 사업 분야에서 기대감이 나오고 성장성을 좀 지켜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역시 앞으로의 흐름 저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과장님, TLB 정리해 주시면요. 일단은 이거는 마진에 대한 여력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지금 북미 쪽 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마진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런 기판 쪽에 대한 거는 그만큼 수요 부르는 게 값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 여러 종류들 중에서 TLB는 좀 안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표현이 기억에 남는데 좀 안정적이다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솔리드는요? 네, 솔리드 이제는 주목받을 때가 되었다. 실적은 이미 오를 준비를 마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번에는 확실히 관심을 받을 수 있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가봅니다. 이창대 대표님 세 번째 어떤 걸까요? 네, 세 번째는 이번에 그 가스관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제 한국을 방한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 넥스틸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은 뭐 GS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뭐 세아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휴스틸이나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세아제강이나 이런 세아그룹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총이 다소 좀 작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조금 더 크고 세아그룹 대비해서는 조금 더 리스크가 클 거예요. 그렇지만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은 주가 탄력도가 또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좀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겠다 했을 때 넥스틸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변동성이 큰 매매를 내가 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우리가 트럼프 에너지 공급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 에너지 공급 정책과 같이 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 상호 보완 역할을 이제 해주는 정책들이거든요.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튈 거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그걸 보완해 주는 게 에너지 공급 정책이라 트럼프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뭐 좀 유동적으로 하겠다 관세 관련해서도 얘기는 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관세가 물가를 좀 건드릴 정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많이 이제 심각하게 관세를 적용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25일 이제 바로 자고 일어나면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제 사업적 논의 그리고 이 관세 관련해서도 좀 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철강이나 그 산업이나 아니면 그 국가에 대한 관세들이 아직 남았잖아요. 상호 관세를 제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겠고 좀 유리한 딜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결국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하면서 나아갈 걸로 기대됩니다. 물론 일본도 있지만 한국 쪽에서 저는 혜택을 조금 더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 조선이라든지 가스관, 관광과 이제 시너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서 제가 현대차 그룹을 말씀드리면서도 얘기했지만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이제 공급을 해가지고 관세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롭거나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앞서 말씀드린 세아그룹이나 휴스틸, 넥스틸은 미국 현지 공장 공급에 대한 다시 말해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 좀 유리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렇게 됐을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공급 대비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다 우리가 판단하는데 실제로 관광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 역시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올라가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라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과연 얼마나 이제 잘 현실성 있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가거나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에너지 정책은 계속 이제 이 큰 흐름 안에서는 방향성이 가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이벤트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다음 이벤트가 계속 발생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넥스틸 살펴봤습니다. 이 주지사의 방한 일정이 하루 더 추가됐다. 그리고 뭐 기업들과 면담을 하겠다. 이런 소식도 확실히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변동성도 좀 괜찮다 하시는 투자 성향이신 분들 넥스틸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과장님 세 번째 종목 볼게요. 어떤 걸까요? 네, 흥하해운입니다. 물론 오늘부터 이제 USTR 이제 미국 이제 무역 대표부 공청회가 이제 열리게 되고 아마 내일 모레 새벽쯤에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해운 원임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만약에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통 이제 중국 선박의 거의 50%가 이제 어느 정도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실제로 미국에 입항하는 이제 중국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이제 부과하게 되면은 굉장히 크죠. 실제로 가장 많은 금액이 그 21억 정도 비용이 부과된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다른 해운사들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머스크사나 뭐 MSC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나락에 좀 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당장에 이제 한국이나 일본 조선소에 당연히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기에도 시간을 많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중고 선박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해운사가 가지고 있는 선박을 좀 사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를 했던 가장 많은 게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해운사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운 판매 단가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의 주가는 사실 크게 움직이면 보이지 않고는 있겠지만은 과연 이게 중국과 관련해서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올해 또 악재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워낙 이제 갈등 구조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수수료 부과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해운사도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화진 과장님 흥하해운 통해서 이 해운주 전망에 대해서 좀 전망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시장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 수혜를 볼 수 있는지 혹은 다른 변수가 나오진 않을지 꼼꼼하게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 저희 세 번째 종목 정리해볼게요. 대표님, 넥스틸은 뭐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갈까요? 네, 보통 이런 이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리스크가 상당히 있습니다. 떨어질 때도 좀 급락 형식으로 크게 떨어지기도 하고 오를 때는 크게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금액을 조절해서 하는 방법이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현대차 같은 우량주들은 금액을 좀 비교적 크게 베팅해도 되지만 주가 변동성이 작고요. 이런 이제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로 승부를 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금액을 다소 줄여서 이제 수익률을 크게 노리는 전략으로 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금액을 조절하는 식으로 리스크를 조절하자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틸에 대한 전략 만나봤습니다. 자, 과장님께 왠지 흥하해운 딱 한 겹보다는 해운주 전반에 대해서 한마디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딴 거 필요 없고요. 지금은 신조선가 지수가 빠지고 있죠. 대신에 중고선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운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면은 중고선가에 대한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여러 지금 선주사들이 빠르게 중고선박이 필요하다는 의미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운주 관련해서 앞으로의 체크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N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